이번 과목은 양자역학이 잘못 들어온 사람은 나가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 1을 안 들은 사람? 없죠? 지난 학기에 나한테 양자역학 1을 안 들은 사람? 없어요. 다행이네. 왜냐하면 교수님이 다르면 진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숙제 30%, 40%. 그 다음에 지난 학기에 이어서 우리 가스오르비츠, 역시 교재는 가스오르비츠 책과 그리피스 책을 섞어서 하지만 주로 가스오르비츠 책의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학기에 가스오르비츠 책의 챕터 10, 20개의 챕터 중에 챕터 10개를 끝냈고, 우리 이번 학기에는 그 다음 챕터 11, 챕터 11, Time Independent Perturbation Theory부터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숙제는 지난 학기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숙제가 나갈 걸로 여러분이 예상하면 되고, 그게 어느 정도였죠? 보통 한 10개? 근데 추석이 끼어서 10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런 대로 나갈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더라? 조교는 역시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이준학, 강의 끝나기 조금 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연습 시간을 정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얘기는 다 했고, 기본적인 얘기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부터 우리 지난 학기에는 드디어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포뮬레이션, 레프레젠테이션, 매트릭스 포뮬레이션 우리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 이번 학기의 주된 주제인데, 그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가 퍼터베이션이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Time Independent Perturbation Theory를 배워요. 다음 같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학기까지는 우리 어떤 해밀토니안이 있으면 그 해밀토니안에 대한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얼마냐,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아이겐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 스테이트 혹은 아이겐 펑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봤었죠. 그 다음에 많은 경우 exactly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하모닉 오실레이터, 인피니트 포텐셜 웰, 하이드로젠 애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exactly 풀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봤어요. 대부분에 있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연계에서 관측할 대부분의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은 exact 솔루션이 없어요. 풀 수 있는 테크닉을 아직 우리가 몰라서.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요즘은 워낙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numerically 어떤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냐 하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피직스를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수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퍼터베이션 theory예요. 퍼터베이션 theory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해밀토니안 H0라는 걸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H0의 솔루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밀토니안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하모닉 오실레이터 해밀토니안 혹은 하이드로젠 애텀의 해밀토니안,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그 솔루션과 그
그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잘 알고 있는 해밀토니안이 있고, 그 해밀토니안에 이거보다 크기가 아주 작은 양이 더 들어왔다고 칩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 건 뭐냐면 H1은 역시 해밀토니안과 같은 차원을 가지고 있고, 람다는 디멘션이 없는 양인데 람다가 1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양을 우리가 퍼터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솔루션은 이그젝트하게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이 토탈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면,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은 토탈 해밀토니안에 대한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스테이트는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물론 요걸 알고 있다고 요 H0에 혹은 해밀토니안의 일부분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와 아이겐 밸류를 안다고 해서 토탈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아느냐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요 양이 요거보다 훨씬 작으면 우리가 항상 요 양을 아주 작은 양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양들을 작다는 것, 우리 H1은 H0는 작다고 하는 거는 람다라는 스몰 파라미터를 우리가 썼으니까 이 람다의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퍼터베이션 시어리는 우리가 원하는 애큐러시까지 스몰 파라미터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퍼터베이션 시어리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이 다음과 같은 퍼터베이션이 시간에 타임 인디펜던트한 형태일 경우, 물론 나중에 시간에 의존하는 경우도 배우겠지만, 다음 같은 게 시간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저 토탈 해밀토니안에 대한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혹은 어떤 피지컬한 옵저버블에 대한 결과를 스몰 파라미터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익스펜드 하는 것을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라고 해요. 오케이? 물론 우리가 식을 쓰면, 우리가 주어진 해밀토니안이 있으면 이 스몰 파라미터 람다라는 게 explicitly 람다로 주어지진 않죠. 그 시스템에 따라서 그 양이 작은 파라미터로 주어지는 거를 우리가 그 세일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양이 디멘션이 없는 양일 수도 있고 디멘션이 있는 양일 수도 있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그건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 파워 시리즈로 전개한다면 틀림없이 그 작은 양과 결합해서 우리 차원이 없는 양으로 우리 항상 만들 수 있죠. 물론 다음 같은 게 없다고 해도 우리 뭐냐면 람다를 우리가 앞으로 그 파워 익스플리시트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이렇게 끄집어내서 다음 같은 양에 대한 파워 시리즈 스몰 파라미터를 익스플리시트리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알았으니까, 그럼 다음 같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이 있을 때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의 포뮬레이션을 우리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H0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는 안다고 하니까 다음과 같은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은 우리가 정확히 안다고 쳐봅시다. 우리 여기서 H0는 위에서 나온 다음과 같은 퍼터베이션을 제외한 우리가 익젝트한 솔루션을 알고 있는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unperturbed 해밀토니안이라고 얘기해요. 뭐 말이 그대로 무엇인가를 의미하는지 얘기하죠. 그래서 이 unperturbed 해밀토니안은 우리가 처음에 가정을 했듯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아이겐밸류랑 아이겐 스테이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 물론 아이겐 펑션은 요거에다가 R 레프레젠테이션의 R 브라 벡터랑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웨이브 펑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의 아이겐 스테이트, 아이겐 밸류를 안다고 쳐봅시다.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노테이션이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 위에 있는 슈퍼스크립트는 람다의 제로스 오더인 경우, 람다가 0인 경우, 람다의 제로스 오더인 경우가 바로 위에 있는 해밀토니안에 대한 슈레딩거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쓴 게 다음과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슈퍼스크립트는 람다가 0일 경우에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에 대한 에너지 아이겐밸류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 밑에 n번째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상태가 퍼터베이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퍼터베이션이 아주 작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양은 오더 람다만큼 변할 테고, 이 양은 틀림없이 변하긴 하는데 phi n에서 갑자기 왕창 변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람다가 0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걸로 돌아와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요거에서 약간 변하는 상태, 요것도 요 값에서 람다의 하이어 오더로, 람다나 람다 스퀘어 그런 파워로 약간 변하는 우리 그런 형태로 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짐작은 하고는 있지만 우리 그걸 모르니까 원래 우리가 풀고 싶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고 싶다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psi는 람다가 0으로 갈 때 psi를 어떻게 정하냐면 람다가 0으로 갈 때 phi n으로 접근하는 스테이트를 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스테이트는 모든 phi n에 대해서 psi n이 전부 다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과 같은 퍼터베이션을 풀 때 이제 여기 있는 양을, 이게 우리가 풀고자 하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인데 h를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 물론 람다의 포스트 오더밖에 없죠. 이거를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 이것도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한 다음에 양변에서 람다의 같은 파워를 갖는 양들끼리 같다고 놓으면 우리 그 다음에 그들 조건을 이용해서 각각 주어진 오더에서의 psi n, 이 n을 계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계산이 약간 복잡하지만 우리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퍼터베이션 시리를 다룰 때는 여러분들이 아이겐 밸류들의 혹은 아이겐 스테이트들의 셋을 봤을 때 우리가 크게 어떻게 나누었냐 하면 아이겐 밸류 하나에 대해서 스테이트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 non 디제너리트한 스테이트의 경우, 혹은 아이겐 밸류 하나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스테이트가 2개 이상 있는 디제너리트한 경우,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퍼터베이션을 할 때도 우리 phi n 이게 만약에 non 디제너리트 스테이트면 거기에서 여기서 람다가 0으로, 여긴 이 퍼터베이션이 점점 켜졌을 때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가는 스테이트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될 수 있지만, 이게 non 디제너리트 스테이트가 아니라 디제너리트 스테이트라고 하면 이 중에 어떤 컨비네이션이 이 양으로 갈지는 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포뮬레이션을 각각 우리가 관심 있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우리가 관심 있는 스테이트가, 물론 스테이트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관심 있는 스테이트가 non 디제너리트 스테이트인지 디제너리트 스테이트인지에 따라서 퍼터베이션 시리를 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를 뭉뚱그려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간단한 건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가 non 디제너리트한 경우가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non 디제너리트한 케이스부터 먼저 다룰게요. 첫 번째, 그러면 아이겐 스테이트들이 인피니틀리 많이 있을 때 어떤 게 이 시스템이 non 디제너리트 토탈 스테이트의 셋이 전부 이게 non 디제너리트냐 디제너리트냐 하는 거는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스테이트, 처음에 시작한 이 스테이트가 디제너리트 스테이트에 속하느냐 non 디제너리트 스테이트인가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 스펙트럼은 나중에 우리 다음과 같은 이걸 구별을 하는데
전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죠. non degenerate 케이스의 경우 우리 지금 하겠다는 게 뭐냐면 먼저 psi n은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 물론 그리고 또 하나는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우리 계산을 하면 우리 당연히 걱정할 게 있죠. 뭘 걱정해야 되냐면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쓰면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가 과연 컨버전트한 시리즈가 되느냐 하는 걸 걱정을 해야 되죠. 이게 컨버전트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걸 모든 오더를 더해서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접근하지 않고 점점 발산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시리즈가 컨버전트한 시리즈가 돼야 되는데 그 이슈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과연 컨버전트 하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그렇지만 우리는 첫 번째 몇 개의 텀을 계산해 보고 그 텀이 앞에 그거보다 낮은 차수의 항보다 훨씬 작으면 우리 safely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컨버전스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우리 계산한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생긴 커렉션이 원래 있던 리딩 텀보다 훨씬 작은 경우에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psi n은 당연히 그러면 non phi n 람다가 0로 갈 땐 phi n으로 갈 테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다음과 같이 써요. K, 이게 안에 있는 게 특별하죠. 왜 특별하냐면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다음과 같이 써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phi nset은 비록 토탈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허미시안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의 셋이기 때문에 이 셋은 컴플릿 셋을 이루죠. 컴플릿 셋을 이루면 당연히 이무의 스테이트는 컴플릿 셋, 그 셋의 적당한 리니어 컴플릿 셋에 있는 스테이트들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이 쓰면 굉장히 그럼 phi n이 그렇게 특별하냐? 특별하죠. 왜냐하면 람다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 이건 살아남고 이건 전부 다 0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CNK 람다는 람다의 first order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커렉션은 적어도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또 스테이트는 normalize가 되어 있고 역시 이 스테이트도 normalize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면 normalization이 분명하지 않죠. 또 우리 당연히 이 앞에 있는 normalization을 적당히 쓰는데 물론 이것도 람다에 대한 파워로 쓰는 normalization 컨디션을 써야 되겠다 이거야. 물론 조건은 여기 있는 코에피션트들을 n 람다, cnk 람다로 주어져 있지만 여기 있는 이것도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 CNK 람다도 역시 람다부터 시작하는, 일반적으로는 람다부터 시작하는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전개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니셜 컨디션은 람다가 0으로 갈 때 N0는 1 CNK 0도 0으로 시작하는 이니셜 컨디션을 가지고 시작하죠. 다음 같은 거는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라고 하지만 람다에 대한 explicit 파워 시리즈가 아니라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가 n 람다 cnk 람다 안에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cnk 람다를 조금 아까 노테이션에 아규먼트에 틀림없이 람다의 zeroth order는 없을 테고 람다의 first order 그 앞에 붙어있는 coefficient first order라는 걸 표시하고 람다 squared cnk 2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역시 그 다음에 EN은 마찬가지로 EN0
람다가 0였을 때 H0의 아이겐밸류로 시작할 테니까 N0 플러스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식을 CNK EN psi n을 이 식에다 집어넣고 왼쪽에서 람다의 파워와 오른쪽에서의 람다의 같은 파워 앞에 붙어 있는 계수들끼리 같다는 조건을 쓰면 되죠. n 람다는 이 식에 집어넣어서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n 람다, 여기도 n 람다가 있죠. 서로 캔슬이 되죠. 그리고 못 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n 람다는 나중에 스테이트를 먼저 구한 다음에 각각의 계수를 구한 다음에 그 상태를 노멀라이즈가 되도록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복잡한 작업을 우리 드디어 기본적인 작업을 끝냈으니까 우리 이거를 밑에 있는 식에다 집어넣는 이제 복잡한 파워 시리즈를 하나씩 전개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면 이 식을 쓰는 거예요. 이 식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H는 H0 플러스 람다 H1 더 없죠. 람다 스퀘어나 람다 큐브가 없죠. 우리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다음 같이 쓰고 psi에는 n 람다는 양쪽에서 캔슬이니까 n 람다가 없는 그 다음 식을 써야죠. phi n 플러스 람다 n과 다른 CNK 1 phi k를 써야죠. 람다 squared nk 2 phi k 이게 왼쪽을 쓴 거죠. 자. 오른쪽을 쓸 거예요. 오른쪽은 EN은 EN0 플러스 람다 EN1 람다 스퀘어드 EN2 이렇게 전개되는 양이고 시계를 역시 그 다음에 psi n 요걸 다시 쓰면 됩니다. phi n 람다 람다 스퀘어드 다음 같은 식을 이제 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는데 람다의 제로스 오더는 왼쪽에서 람다의 제로스 오더는 H0 phi n 밖에 없죠. 그죠? 오른쪽에서 람다의 제로스 오더는 EN0 phi n 밖에 없죠. 그게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그건 우리 트리비얼한 거니까 우리 볼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문제는 람다의 퍼스트 오더부터 보면 되죠. 첫 번째 람다의 퍼스트 오더, 세컨드 오더, 서드 오더 이렇게 쭉 nth 오더까지 우리가 생각할 텐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퍼스트 오더. 왼쪽에서 퍼스트 오더가 어떻게 되죠? H0랑 요거 그 다음에 H1이랑 phi n 두 개의 양이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요거랑 요거 곱한 거 EN1이랑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양쪽 걸 람다의 first order에 람다를 제외한 나머지 텀들을 쓰면 H0 summation CNK 1 phi K 더하기 H1 phi N. 이게 왼쪽에서 나오는 람다의 first order 앞에 붙어있는 코에피션트고, 오른쪽은 EN0랑 요걸 쓰면 되니까 EN0 summation K가 N과 다를 때 CNK 1 phi K.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EN1과 요걸 쓰면 되죠. 복잡하긴 하지만 CNK1은 넘버죠. 그죠? H0는 그러면은 이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죠. phi K는 H0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H0는 요거의 서메이션 안으로 들어와서 phi K의 아이겐 밸류인 EK0로 쓸 수 있죠. 요거는 들어와서 EK0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제대로 잘 썼나?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그러면 H1 phi N 다 제대로 썼지? 오케이. 다음과 같이 쓴 다음에 우리 좀 더 간단히 쓸 수 있죠. H1 phi N은 EN1 phi N, 요거랑 요걸 먼저 쓴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서메이션 K가 N과 다를 때, 이건 서메이션 안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K의 인디펜던트한 양이니까 CNK 1 phi K.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식을, 내가 좋아하는 색분필이 있으니까 이 식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CNK랑 EN1을 구하느냐.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브라 벡터를 여기다가 phi n을 브라 벡터를 쓰면, 물론 이거는 0이 아닌 값이고 phi n을 쓰면 이건 0이 아니지만 이거는 phi n을 쓰면 이건 0이죠. 그죠? 왜냐하면 K와 N이 다르니까 non 디제네리트한 경우에는 이 phi K랑 phi N은 서로 오소곤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EN1을 구할 수 있고, 여기다가 N과 다른, 예를 들어서 phi L을 브라 벡터를 취하면, phi L을 취하면 요 양은 0이 되고, 왜냐하면 phi L과 phi N은 오소곤을 하고, 요 양은 0이 안 되고 델타 KL이 되죠. 그러면 CNK1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한 가지 식으로 우리 CNK1과 EN1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먼저 이거를 양쪽에다가 어플라이 하면 왼쪽은 phi n h1 phi n, 오른쪽은 en1이죠.
나머지는 0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first order correction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람다를 뺐지만 이게 결과예요.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아이겐밸류에 대한 람다의 first order correction은 perturbation에 대한 unperturbed 원래 우리가 관심 있었던 state phi n의 expectation value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자, 아주 간단한 결과죠. 외우기도 쉽죠. 첫 번째 거는 원래 unperturbed 해밀토니안의 아이겐스테이트 phi n 사이의 perturbation의 expectation value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phi L이라고 했지만 phi M을 하면 양쪽에 물론 M은 N과 다른 경우 위에는 같은 경우 다른 경우로 해보면 그러면 왼쪽은 phi M H1 phi N 여기다가 phi M을 apply 하면 이건 넘버니까 phi m과 phi n은 델타 m n인데 m과 n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건 0이고 여기다가 phi m을 하면 델타 mk하고 k에 대한 모든 서메이션을 하는데 물론 k가 n이 아닌 경우 모든 서메이션을 하면 뭐라 그랬지? 델타 mk니까 k가 이 서메이션에 대해서 k가 m인 것만 집어넣은 형태로만 쓰면 되죠. 그 결과를 쓰면 이 양은 EN0, M0, CNM 1. 따라서 CNM1은 혹은 람다 CNM1은 first order correction은 ENM, EN0, EM0 분의 phi M H 람다 H1 phi N 좀 복잡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0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디제너레이트한 경우에는 n과 m이 다르더라도 같은 두 개의 값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거를 분모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는 단지 non 디제너레이트한 경우에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제너레이트한 경우에는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은 first order correction은 두 에너지 레벨의 디퍼런스에 이게 nm이면 n에서부터 m으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쓰면 람다 h1 퍼터베이션에 대한 요거를 베이시스로 했을 때 mn번째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이 퍼스트 오더에서 람다의 퍼스트 오더에서 에너지의 아이겐밸류의 퍼스트 오더 커렉션과 웨이브 펑션의 퍼스트 오더 커렉션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람다의 세컨드 오더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람다의 세컨드 오더는 람다의 세컨드 오더는 구할 수 있는 람다의 퍼스트 오더만 하지 못하는 세컨드 오더까지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측정하는 액큐러시가 람다의 스퀘어까지를 필요로 할 경우가 있으면 람다의 스퀘어까지 계산을 해야 되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이유로든가 시미트리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람다의 first order correction이 0이 됐을 경우, 그러면 first order correction이 0이 됐을 경우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second order를 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 혹시 모든 오더에서 0이 될 만한 시미트리가 있지 않을까를 의심해 봐야 돼요. 첫 번째 first order에서, 그래서 피직스는 대부분 first order에 있다고 하는데, first order가 0이 되면 무슨 특정한 시미트리가 있어서 모든 오더에서 0이 되거나 아니면 second order부터 시작한다고,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어쨌든 그래서 우리 second order에 대한 포뮬레이션을 해보면, 이게 second order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면 되죠. H0 람다 스퀘어드, 람다 H1 람다의 퍼스트 오더, 두 개밖에 없죠. 자, 밑에서는 람다의 스퀘어 오더는 요거랑 요거, 람다의 퍼스트 오더랑 스테이트의 퍼스트 오더, 에너지의 세컨드 오더랑 zeroth 오더,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 두 개를 양변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H0 YK 더하기 뭐라 그랬으니까 H1 다 썼죠. 오른쪽은 EN0 2YK EN1 CNK1 5K, 마지막으로 EN2 5N. 조금 더 복잡하죠. 조금 더 복잡하지만 우리 아까 한 것처럼 phi n을 왼쪽에다 어플라이 하면 이거는 EN 들어가면 EN 아까처럼 ENK0가 돼서 phi n을 어플라이 하면 델타 NK가 되고, 아니지, K가 이건 0이고 이것도 (0이네) 가만있어 봐. 이 말이 이상하게 되네. EN2 그렇지, 그것도 0이죠. 이게 0인가? 아니죠. 여기다 phi n, 여기다 phi n을 어플라이 하면 그냥 어플라이하면 H1이 가운데 있으니까 HN의 phi NK 번째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돼서 이거 있고, 요거는 phi n을 어플라이 하면 이건 다 숫자니까 0이고 이것도 0이고 요거만 남죠. 자, 그래서 요걸 어플라이 하면 오른쪽에서 남는 건 요거 EN2만 남고, 왼쪽에서 남는 건 이걸 어플라이 하면 여기다가 phi n을 하면 이걸 어플라이 하면 이거는 숫자가 나올 테고 아이겐 밸류가, 그 다음에 phi nk를 하면 0이 되죠. 0, 요건 0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냐면 서메이션 k가 n과 다를 때 cnk1 phi n h1 phi k. 재미있는 사실은 CNK1 구했죠. 자, 이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summation
N0 이 K0 CN phi NK부터 쓸까? phi N H1 phi K. 그 다음에 쓰는 게 뭐냐면 CNK를 써야 되죠. CNM이 이렇게 줬으니까 CNK는 이게 K고 이게 N이죠. H1은 허미션 오퍼레이터예요. 람다를 리얼 파라미터로 넣으면 H1은 허미션 오퍼레이터예요. 이거는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양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ummation 어떻게 쓸까? phi n h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물론 세컨드 오더 커렉션은 여기다 람다 스퀘어를 곱하면 이 안에 람다를 집어넣으면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세컨드 오더의 에너지 커렉션을 구할 수 있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phi m을 여기다 어플라이 하면 CNK2를 계산할 수 있죠. 또 하려 그러니까 이젠 좀 지치죠. 그렇지만 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 보통 숙제로 내죠. 다음과 같은 이 기초 아래서 여기서 세컨드 오더를 구하면 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피직스를 봐야 되는데, 이 원인 경우에는 다양하고 EN2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분자는 어떤 경우라도 0 이상인 수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처음에 EN0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고 있는 스테이트가 unperturbed 해밀토니안의 ground state라면 이 K0는 EN0보다 항상 크죠. 이게 항상 음수죠. 그러면은 second order correction은 항상 음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 다음과 같은 곳에서 first order correction이 에너지의 커렉션이 0이면 ground state 에너지의 second order correction은 항상 음수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K랑 N이 상태가 달라지면 다른 거에 따라서 H1이 똑같은 H1이지만 상태에 따라서 값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냥 K랑 N에 상관없이 위 값이 거의 다 제일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면, 세컨드 오더 커렉션이 제일 클 때가 언제냐면 이게 거의 N과 K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분모가 제일 작으면 그렇죠. 분모가 제일 작은 게 언제죠? EN0가 꼭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제일 작으려면 제일 가까운 레벨이죠. 바로 위나 바로 밑에 레벨이 에너지 디퍼런스가 제일 작죠. 이게 대충 비슷하면 바로 옆에 있는 레벨의 컨트리뷰션이 제일 커요. 그리고 보면 역시 이게 0보다 크니까 이건 EN에 주어서 EK에 대해서 썸을 하는데, EK가 EN0보다 크면, EN0가 있고 EK0가 이렇게 있으면 크면 분모가 음수죠. 그죠? 그럼 커렉션은 어떻게 되죠? 크면 커렉션 이게 음수가 돼서 요거에 의한 커렉션은 이거보다 좀 작아지죠. 더하면. 그 다음에 EK가 EN0보다 밑에 있으면
작으면 이거 양수죠. 만약에 밑에 있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있다, 원래 있는 거에 세컨드 오더 커렉션은 이것 때문에 밑에 있으면 위로 올라가고 커렉션이 위에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요. 서로 마치 레벨들이 서로 막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포뮬레이션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퍼터베이션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죠. 뭐냐면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에 대해서 우리 아직 얘기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은 그러면 이게 1이라 그랬죠. n은 우리가 페이스를 적당히 정하면 n은 포지티브 넘버로 쓸 수 있을 테니까 n 스퀘어 람다 1. 아까 우리 쓴 걸 보면 람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제곱을 하면 첫 번째 요거의 제곱, 요거의 크로스 텀이 있죠. 크로스 텀은 0이죠. 서로 오서고나라니까 남는 건 요거만 남아요. 요거만 남는데 시작하는 게 요거의 제곱인데 시작하는 게 뭐부터 시작하냐면 처음이 CNK가 람다의 오더부터 시작하니까 다음과 같이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1이면 n 스퀘어 람다는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시작하면 1 마이너스 람다 스퀘어로부터 시작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몰라? 알죠?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 해요. 이걸 일적으로 보내면 요거의 역수니까 역수를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 하면 1 마이너스 람다 스퀘어로 시작하죠. n 스퀘어는. n은 1 마이너스 2분의 람다 스퀘어 이걸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n 람다는 1 제일 커렉션은 람다 스퀘어 오더부터 시작해요. 자, 람다 퍼스트 오더 텀이 없어요. n에는. 따라서 퍼스트 오더 퍼터베이션 시리를 할 때는 스테이트에 대한 익스펜션 스테이트를 람다의 퍼스트 오더까지 구했을 때 앞에 있는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1이니까. 람다 스퀘어 오더일 때만 노멀리제이션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 explicitly 쓰면 아까 first order에서 아이겐밸류의 커렉션은 explicitly 썼죠. 어떻게 썼더라? 퍼터베이션의 expectation value를 썼었죠. 이거는 스테이트는 노멀리제이션을 걱정하지 않으면 K죠. 여기 NK가 나타나는 분자 분모의 NK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처음에는 헷갈리지만 결국은 외워야 되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드디어 Non-Degenerate Time Independent Perturbation Theory에 대한 포뮬레이션, 그 중에서 람다의 First Order, 숙제까지 포함하면 람다의 Second Order까지 해서 스테이트와 아이겐 밸류를 세컨드 오더 커렉션까지 구할 수 있었죠. 물론 다음과 같은 아규먼트를 람다의 높은 차수까지 연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람다 3승, 람다 4승, 람다 5승 혹은 일반적으로 람다의 n승에 대한 CNKN, 그 다음에 이 CNK n번째까지 하면 람다 m승 오더라면 CNK의 n번째 거, 그 다음에 EN의 n번째 오더까지 여러분들이 시스테매틱하게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비록 그 결과는 복잡하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복잡할 테니까 우리 항상 피직스는 이그젬플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이니까, 예를 들면 점점 뻑뻑해지기 시작하는데 싹. 오케이, 다 지웠다. 예를 들면 H0가 다음과 같은 해밀턴 어떤 짓을 했길래 이렇게 분필이 창피하나? 오케이. 갑자기 반갑죠? 많이 본 해밀턴이 아니죠. 하모닉, 원디멘셔널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스테이트는 잘 알아요. 우리가 넘버 오퍼레이터, 크리에이션과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써서 넘버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베이시스로 쓰면 에너지 아이겐 밸류는 n 플러스 2분의 1 h바 오메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다음 같은 곳에 퍼터베이션은 로 주어졌다고 칩시다. Q는 갑자기 이렇게 쓰니까 뭔가 헷갈리지만 우리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질량이 m이고 일렉트릭 차지가 Q라고 해봅시다. 혹은 마이너스 Q라고 하면 거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으면, 외부에서 컨스턴트한 익스터널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뭐더라? 포텐셜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왜냐하면 이거를 미분하면 받는, 마이너스에 미분을 하면 받는 힘이죠. Q 곱하기 2 마이너스 Q 곱하기 2가 되니까 우리 일렉트릭 필드가 포지티브 X방향으로 주어져 있고 차지가 마이너스 Q면 다음과 같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기술되는 파티클의 차지가 마이너스 Q일 경우 외부에서 X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 컨스탄트한 일렉트릭 필드 E를 걸어주면 다음과 같은 어디셔널한 해밀토니안이 더 생기죠. 토탈 해밀토니안 이 두 개를 더한 거죠. 아까는 람다가 있었는데 여기는 람다가 없네요. 없죠. 이게 이거보다 작아야 되죠.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너무 크진 않고 요 Q 곱하기 2가 에너지의 전형적인 아이겐 밸류 H바 오메가보다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차원이 좀 약간 틀리긴 하지만 여기서 받는 포스랑 여기서 받는 포스가 얼마인가? 여기서 받는 포스가 KX인가? 그렇게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어쨌든 요 양이 요거보다 굉장히 작다면
아, 그럼 요거를 스몰 파라미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QE가 람다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일렉트릭 차지가 굉장히 작은 경우는, 혹은 요 프로덕트가 해밀턴에 나타나는 M이나 오메가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경우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퍼터베이션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했을 때 람다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람다를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게 굉장히 작은 양이구나. 그럼 Q 곱하기 2를 스몰 파라미터라고 생각하고 Q 곱하기 2의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우리가 시스템의 퍼터베이션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람다라고 쓴 거 람다의 제곱, 람다의 퍼스트 오더, 이렇게 다시 말하면 파워 카운팅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끄집어낸 파라미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피지컬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 피직스를 보고 스몰 파라미터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QE가 스몰 파라미터란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크리에이션과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로 쓰면 우리 이거는 H 바 오메가 A 대거 A 플러스 1/2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겐 스테이트는 N, 아이겐 밸류는 N 플러스 1/2 H 바 오메가. 그래서 우리 이 상태에 대한 first order correction, 스테이트에 대한 first order correction, 또 뭐더라? 에너지 아이겐 밸류에 대한 first order correction을 계산해 보자. 그렇다면 이걸 annihilation creation으로 바꿨으면 이것도 바꾸면 되죠. QE X가 스퀘어 루트 H 바 오버 2M 오메가 A 플러스 A 되거니까.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non-degenerate state죠. 그래서 우리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쓰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하기 전에 annihilation operator를 apply 하면 square root n-1이 되고, creation operator를 apply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놓고 보면, 이 N1이 뭐죠? N, QEX, N이죠. 0이죠. 자, X는 A 대거, A 더하기 A 대거인데, A를 어플라이하면 N-1, A 대거를 어플라이하면 N 플러스 1의 스테이트가 되니까 이 스테이트랑 항상 오르소곤을 하죠. 그래서 에너지의 first order correction이 0이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퍼터베이션의 non-trivial한 오더까지 에너지의 커렉션을 구하라 그러면 퍼터베이션을 해서 0이 안 되는 것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0이 되면 두 번째 거 구하면 되죠. 그럼 이게 0이니까 EN2는 우리 아까 어떻게 썼죠? 공식을 쓰면 summation K N 뭐 했었나? 우리가 썼잖아. EN 0, EK 0, phi N이니까 N, H1 제곱 상수 X 제곱 K, X 제곱이 아니지, X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건 요 양은 H 바 오메가 N-K라고 쓰면 되고, X는 요거의 제곱이니까 앞에 H 바 오버 2M 오메가가 나올 테고,
그러면 이 양은 q squared e squared 여기서 나오는 h 바 오메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h 바 오버 2m 오메가 서메이션 n-k 분의 k 아니지 내가 이거 뭐 잘못 썼네 이게 k죠 거꾸로 썼네 kn k a 플러스 a 대거의 스퀘어예요. 우리 이제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k a n이 0이 안 되려면 이거는 여기다 어플라이 하면 스퀘어 루트 아까 썼죠. n k n-1이니까 스퀘어 루트 n 델타 k n-1 자. 그 다음에 k a 대거 n은 똑같은 이유로 쓰면 스퀘어 루트 n 플러스 1 델타 k n 플러스 1이죠. 이걸 집어넣으면 이건 상쇄가 되고 q squared e squared 2m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지금 본 것처럼 앞에 거는 k가 이거의 제곱 n 그 다음에 k가 n-1이니까 n-1을 집어넣으면 1이죠. 자, 이거에다가 a 대거는 스퀘어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 n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다음 같이 쓰면 마이너스 q 스퀘어드 e 스퀘어드 2m 오메가 제곱. 그래서 first order correction 없지만 second order correction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third order correction, fourth order correction 계산하면 되죠 뭐. 하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내가 클레임하기로는 이거 이외의 퍼터베이션에 의한 다른 커렉션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클레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그러긴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했을 때 많이 봤던 거죠. 이 양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뭐죠? 컨스턴트 일렉트릭 필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용수철에 질량이 매달려 있고서 옆에다 놓으면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그걸 중력 있는 곳에서 이렇게 늘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이퀄리브리움 포지션만 바꾸고 그 바뀐 이퀄리브리움 포지션 근처에서 오실레이션을 하죠. 그죠?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토탈 해밀토니안의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 포텐셜 에너지가 카이네틱 에너지를 제외한 걸 보면 완전 제곱식으로 쓸 수 있어요. 오메가 스퀘어 x로 쓰고 누가 저렇게 재밌게 웃나? x 플러스 qe 오버 m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되나? 2배 m 아까면서 이게 제곱이고 이게 4승이죠. 미안.
m 오메가 제곱 q 제곱 2제곱. x 프라임을 x 플러스 q2 m 오메가로 써요. 그러면 토탈 해밀토니안은 2m분의 p 스퀘어드 플러스 2분의 m 오메가 스퀘어드 x 프라임의 제곱 빼기 q 스퀘어드 2 스퀘어드 2m 오메가 스퀘어죠.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커뮤테이션,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고민해야 되는데, 컨스탄트만큼 쉬프트한 x 프라임과 p는 여전히 카노니컬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죠. x 프라임과 p는 역시 커뮤테이터로 취하면 IH 바죠. 상수는 아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토탈 해밀토니안은 하모닉 오실레이터 플러스 컨스탄트 텀이에요.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 아이겐 밸류는 n 플러스 2분의 1 h바 오메가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니까. 거기에 요만큼의 컨스탄트 커렉션만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이 양이에요. 이거는 퍼터베이션 커렉션에 의해서 세컨드 오더를 구한 거예요. 이건 exact result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장난을 한 거죠. 이렇게 풀면 exact result를 풀 수 있는데 이걸 퍼터베이션으로 계산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과에서 봤듯이 두 결과는 컨시스턴트 하죠. 내가 이 커렉션, 세컨드 오더 커렉션 이외에 아무것도 다른 커렉션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한 근거는 exact result의 Q2의 세컨드 오더 텀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외에 다른 건 없죠. exact한 result의 Q2의 세컨드 오더 밖에 없으면 퍼터베이션을 했을 때도 Q2의 세컨드 오더 이외에 다른 어떤 텀도 나타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연습문 이렇게 간단한 example로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장이 열렸죠. 아주 많은 연습 문제를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이드로진 애텀, 뭐 인피니트 포텐셜 웰, 여러분들 앞으로 나갈 숙제가 이제 다 그거예요. H0를 1학기 때 배웠던 H0에다가 이상한 퍼터베이션 하나 주고 커렉션을 계산하라고 하는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볼 거예요. 이 첫 번째, 그러니까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의 첫 번째 non-degenerate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럼 degenerate 케이스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조금 아까 본 것처럼 degenerate 케이스에서는 분모의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는 포뮬레이션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 물론 항상 그렇진 않지만 이 K0가 마침 요거랑 같은 셋 안에 있을 경우에는, 이게 모든 거에 대한 썸이니까 안에 있을 경우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포뮬레이션은 디제너리트한 경우에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제너리트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다른 방법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퍼터베이션을 쓸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도 항상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주어진 스테이트가 있을 때는 그 스테이트가 디제너리 스테이트인지 넌 디제너리 스테이트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걸로 어떤 퍼터베이션을 쓸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퍼터베이션을 쓸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제너리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디제너리트한 경우엔 우리가 디제너리트한 셋들이 하나 있고 디제너리트한 셋들이 여러 개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 우리가 다 이런 일반적으로 컴플리트 셋 시스템은 동그라미 친 건 디저너리트한 세트에 각각 다른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가진 집합들이고 넌 디저너리트한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관심 있는 한 스테이트가 디저너리트한 सब스페이스에 있을 경우 그 सब스페이스에 있는 스테이트를 라고 합시다. 에너지 아이겐 밸류는 EN0. 여기 나와 있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सब스크립트랑 슈퍼스크립트의 구별은 어떻게 하냐면 이 N의 밑에 있는 सब스크립트는 에너지의 퀀텀 넘버를 주는 सब스크립트고 위에 있는 I는 디제너러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다음과 같이 쓰면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쓸 수도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람 스미트 오소고널라이제이션 프로시저라는 걸 거치면 안 배웠는데 걱정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K개의 인디펜던트한 스테이트가 있으면 그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주면 K개의 오소고널하고 노멀라이즈 된 스테이트들로 바꿔서 쓸 수 베이시스를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처음에는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다 쓸 수 있지만 이걸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이 양들은 전부 다 그 सब스페이스 안에서 오소 노멀한 스테이트로 먼저 만들고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우선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다르면 오소고널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서로 이 안에 K개가 있다면 K개가 서로 오소고널한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도 있는 다음과 같은 첫 번째 스텝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퍼터베이션을 취하면 normalization constant phi n i 로 쓰고 싶은데 그렇게 쓸 수 없죠. 이걸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써야 되는 거죠.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플러스 람다 nk1 phi k라고 싶은데 phi k는 역시 디저너리 सब스페이스 안에 있으면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써야 되죠. 그 하나로만 되리라는 보장이 없죠. 가장 일반적인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이 노테이션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죠.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랑 똑같은데 phi n0로 phi n으로 쓰고 싶지만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요거에 적당한 항상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고 phi k도 항상 리니어한 컨비네이션으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까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랑 다르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바꿔 쓴 거예요. 이제 다음과 같이 놓고 역시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에 집어넣고 람다의 zeroth order 트리비얼한 람다의 zeroth order 람다의 first order를 집어넣으면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놀라운 일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뒤에 조교가 와 있으니까 우리 연습 시간을 정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